네, 그럼. 자, 드디어 미적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길었던 그 수학2가 어느덧 끝나고 미적분 많이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개념을 좀 잘 잡아갈 거예요. 오늘 배울 건 이제 수열의 극한. 오늘 배울 건 뭐라고요? 수열의 극한. 이걸 배우죠. 일단 여기서 완전 기초부터 완전 잡아갈게, 알았지? 완전 기초부터 잡아갈 거야. 봐봐.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극한이 뭘까? 극한. 네, 좀 이렇게 뭐라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걸 극한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한대라는 기호 이렇게 쓰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 그지? 좀 무한대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봐봐.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의 제일 큰 수야 라고 말해볼게. 그게 무한대야 라고 하면 맞아, 틀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수가 무한대야.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 기호의 의미는 뭘까요? 네,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사실 수열의 극한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가 아니야. 오케이? 상태야.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수를 다루고 있는 과목이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수가 아닌 어떤 상태를 다루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없이 계속해서 무한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무한대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가 수였으면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하면 얼마가 돼야 정상이야? 0이야 정상이야. 제가 수였으면. 왜? A 빼기 A는 얼마니? A 빼기 A는 얼마야? 무조건 0이잖아. 0이잖아. A분의 A는 무조건 얼마야? A가 0이 아니었으면 얘 무조건 1이지. 그치?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애들은 0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1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저기는 이제는 상태니까. 상태. 그럼 상태에서 수랑 상태의 차이가 뭘까? 커지고 있다. 그럼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기호로 이렇게 쓰지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이렇게 쓰잖아, 그지?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의 상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n 제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어.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n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무한대가 될 거야. 그치? n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제곱했대요. 그럼 당연히 걔도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얘도 여전히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 얘랑 똑같은,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봐봐. 얘가 빨리 커질까? 얘가 빨리 커질까? 당연히 n제곱이 더 빨리 커질 거야. 같은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건 맞지만 n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라는 그 정보는 담겨있지 않아요. 그냥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만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얘가 얼마나 빨리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애가 딱 주어져 있었어. 여기 안에 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에 꽂혀야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어떤 거에 꽂혀야 되냐면 꼴에 꽂혀야 돼. 꼴. 오케이? 꼴이 뭐예요? 꼴. 형태. 그지? 모양. 그지? 제 꼴 좀 봐라. 이런 꼴. 그지? 제 모양 좀 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안해요. 꼴에 꽂혀야 되는데 그 꼴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정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정형과 부정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해진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의미해요. 정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해봐. 그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무한대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봐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무한대가 될 거야. 이해되니? 무한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 2를 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딱 보고 상황을 내가 여기는 얘네들 예시를 들어준 얘네들은 딱 봐도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거나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곱하거나 무한대에다 상수배를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걔는 무한대가 될 거라고 바로 내가 판단할 수 있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게 있고요.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또 여기는 얘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기는 얘가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부정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정형이 아니라 부정형이 되는 거고, 우리 정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써줄게. 이런 것들은 너희들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무한대분의 1이 뭘까? 0. 0이지. 이해돼요? 사실 거기는 걔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겠지 완전 0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이 있는데 4명이서 먹으면 2조각씩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는 걔가 전교생이 먹는다고 생각해봐. 난 요만큼밖에 못 먹어. 그지? 근데 거기는 전 세계 인구가 피자 한 판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생각하면 나는 먼지 하나만큼만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안 먹은 거잖아 그거를. 맞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0에 수렴합니다. 그때 말하는 게 이제 수렴과 발산 이런 얘기인데, 일단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를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건 0에 수렴한다라고 해서 얘도 대표적인 정형의 꼴이 되는 거고, 모든 부정형의 꼴은 다 얘를 통해서 다시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저 정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건 항상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 부정형의 극한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 쪽으로 넘어가면 0분의 0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야. 일단은 이 상태에서 봐봐. 얘를 해결하는 해결 전략이 있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해결하는 해결 전략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얘는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이게 해결 전략이에요. 얘 해결 전략 이걸 써버리잖아. 그럼 저 부정형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버리면 정형으로 바뀌어버려요.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봐봐.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는 얘는 뭐 2n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우리 다 알고 있어. 이 값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일단 봐봐. 리미트를 발견했어. 그럼 그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된다고? 꼴이 돼야 된다고. 꼴. 얘가 무슨 꼴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봐봐. 요거 무한대. 얘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 무한대로 가겠죠? 여긴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요건 1이잖아. 그럼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이 분모가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될 거야. 그죠? 그냥 무한대 더하기 3이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꼴이 돼버리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제일 먼저 차근차근히 봐봐. 수열의 극한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꼴을 확인을 안 해.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꼴을 먼저 확인해야 돼. 꼴을 확인 안 하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이 어려워지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 제일 강조하는 거.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리미트 안에 뭔가 딱 들어가 있을 때 거기 있는 걔 꼴을 먼저 관찰해 주세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꼴을 관찰한 결과가 정형인지 부정형인지에 따라서 해결 전략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야? 꼴을 관찰하는 것도 시작이야. 오케이? 다시 꼴을 관찰해봤더니 무슨 꼴이 됐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렸어. 그랬을 때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뭐 해주세요? 나눠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n제곱으로 나눠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 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야. 관찰을 해봤더니 어때? 얘는 1이고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무한대분의 2잖아. 그지? 뭐가 되겠어? 정형이 0 된다. 그지? 그냥 무한대분의 1이잖아. 뭐가 되겠어? 0 정형이 됩니다. 2가 되고 무한대분의 3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된다. 뭐가 됐어? 정형이 됐어. 그지? 여기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2가 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나눠져서 어차피 여기는 얘네들 다 무시해도 상관없어졌어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중요했어요. 근데 얘랑 얘가 뭐였어요? 얘로 나눈 결과였으니까 여기는 요 개수랑 여기는 요 개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해결할 때 최고차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바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결 전략을 만들었던 것 뿐이지 거기는 얘는 부가적인 결과적으로 나온 거야. 그 근본적인 해결 전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가 나왔는데 너희가 해결이 안 돼. 그런 상황일 때 무조건 뭐 해주세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거기는 걔의 꼴은 뭘로 바뀔 겁니다? 정형꼴로 바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형꼴로 바뀌었어요. 아 여기는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2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는 얘는 2라는 값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마찬가지 해결 전략이 있긴 한데 사실 여기는 얘는 해결 전략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근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호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근호가 없는 경우 먼저 보면은 근호가 없는 경우는 그냥 뭐 하냐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게 해결 전략이고요. 근데 사실 얘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바로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경우는 근호 있는 쪽을 뭐 해줍니다? 유리화해줍니다. 유리화하면은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 예로 조금 설명해 줄게요. 봐봐. 일단 근호가 없는 경우 먼저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긴 얘가 2n 제곱에 마이너스 3n에다가 더하기 이렇게만 할게. 됐어? 그럼 여기 봐봐.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은 잘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뭐가 될 거야? 무한대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둘 다 무한대란 말이야. 결국 결론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뭐가 됐어? 부정형의 극한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얘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관심이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얘가 더 빨리 커지잖아. 그죠? 얘가 더 빨리 커질 테니까 얘가 더 빨리 커져 얘보다. 맞아? 그럼 얘는 사실 무한대분의 뭐야? 무한대 이렇게 된다. 얘가 더 빨리 커진다. 결론 뭐가 되겠어? 얘가 씹혀 먹혀버려요. 오케이? 그냥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최고차를 묶어보세요. 여기 최고차를 묶어봐. 그럼 뭘로 묶여? n 제곱으로 묶이겠지? 그럼 얘는 상황이 어떻게 돼? 2-n분의 3 이렇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리미트 무한대로 가보세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뭐가 돼버리니? 0이 돼버리죠. 맞아? 정형이 된다. 다시. 그럼 얘가 정형 0이 됐고 그럼 얘가 2가 된 거잖아. 2에다가 무한대 곱하면 뭐가 되겠어? 무한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중에서 근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해결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알았죠? 마지막으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번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뭘 해볼까? 근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이거 없앨게. n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뭐야?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루트 씌워봐야 무한대로 가겠죠? 맞아?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거 꼴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 확실해. 근데 뭐가 있어? 근호가 있잖아. 그럼 뭐 해달라고? 해결 전략이 유리화해달라고. 그럼 얘는 원래는 우리가 유리화라는 건 분모의 유리화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자의 유리화를 하면 돼요. 오케이? 똑같아. 해결 방법. 유리화하는 방법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더하기 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루트 n제곱 더하기 2n에다가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그다음 분자는 뭐가 되겠어?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 2n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알겠니? 계산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식이 생겼으면 항상 우리는 변형했지? 다시 한번 뭐 해주는 거야? 꼴 관찰하는 거야. 항상. 오케이? 제일 먼저 극한 안에, 리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얘에 대해서는 무조건 먼저 뭘 관찰해주세요? 꼴 관찰해주세요. 변형을 하고 꼴 관찰. 변형하고 꼴 관찰. 그럼 다시 봐봐. 얘는 무슨 꼴이 돼버렸어? 무한대. 이거 무한대네. 이거 무한대. 두 개 더하면 무한대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렸어. 그럼 나 이제 두 번째 해결 전략 뭐겠어?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 봐봐. 근데 n제곱에 루트 있으니까 루트는 원래 2분의 1제곱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n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요거는 n의 1제곱이 돼버린단 말이야. 맞아요? 요거 1차야. 1차. 요건 2분의 1차야. 요건 1차거든. 그럼 분모의 최고창이라는 건 1차가 될 거 아니야.
그죠? 1차가 되니까 여기 얘를 뭘로 나눠주세요? n으로 나눠주세요. 오케이? 분모의 최고참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요 식이 뭘로 바뀌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2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n분의 1 했을 때 n분의 1이 들어가면서 제곱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1 될 거고 n제곱분의 2n이니까 n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여기는 얘 꼴이 다시 한번 뭐가 되는 거야? 이젠 정형 꼴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긴 얘가 뭐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0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1분의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이에요. 알았죠? 봐봐. 여기는 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아 여기에 1이구나, 여기에 1이구나, 여기에 2구나,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2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는 부가적인 해결 전략이에요. 오케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기도 해. 쉬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 해결 못해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일 먼저 봐봐. 무한대라고 하는 이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저게 이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제부터는 철학이에요. 수학이 아니라. 미적분부터는. 오케이? 수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상상이 되니? 난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봐봐. 바다에 있는 원자 수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태일 거야. 바다에 있는 물의 원자 분자 수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일 거라고. 맞아요? 우주가 한없이 뻗어 나가고 있다고 하지. 그 상태가 무한대가 아닐까?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래서 사람이 그걸 상상할 수 있겠어? 못해요. 상상 못해.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구나 그 정도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오케이?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의 속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저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좀 속도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n이 있었어. 그럼 얘 몇 차예요? 1차입니다. 1차.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이 있었어. 얘는 2차가 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이 3차가 되지. 그럼 당연히 얘가 커지는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얘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고 얘가 커지는 속도가 제일 작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그럼 얘도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루트 씌워봐야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얘보다 커지는 속도가 좀 작아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보다 항상 더 커지는 상태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줘야 돼. 지수로 주어져 있으면 걔가 제일 빨리 커져요. 무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n에 1000제곱이 있어요. n에 1000제곱이 있어요. 1.1에 n제곱이 있어. 이거 똑같이 무한대로 보내버리잖아. 그래서 두 개를 빼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얘가 더 빨리 커져 나중에. 봐봐. 아 지수함수 그래프를 모르는구나. 그렇죠.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집니다. 왜냐면 얘는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1.1배씩 증가하는 거죠.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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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배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이거 좀 예를 돕기 위해서 3 정도로 할게요. 봐. 그다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2 집어넣으면 얼마니? 8이에요.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7이야. 처음에 몇 배가 됐어? 8배가 됐어. 그 다음에 몇 배예요? 8분의 27배예요. 그러니까 몇 배 정도? 3점 몇 배? 좀 줄어들었지 비율 자체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4를 집어넣어버리면 뭐 64가 된단 말이야. 그럼 27분의 64배가 됐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몇 배겠어? 한 2점 몇 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4 집어넣어. 5 집어넣어 125잖아? 그럼 64분의 125를 하면 이때부터는 1점 몇 배가 된단 말이야. 맞아? 얘는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율 자체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가 1, 2, 3, 4, 5에서도 지금 벌써 이렇게 됐는데 얘가 무한대에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거의 1배가 될 거야. 1배. 오케이? 거의 1배에 가까워져. 안 커져. 거의 안 커져. 커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어때? 무조건 1.1배, 1.1배, 무조건 1.1배, 계속 1.1배씩 증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무조건 더 빨리 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커지는 속도로 보면 얘가 짱입니다. 오케이? 반대로 말하면 로그가 있어. 로그 뭐라고 할까? 뭐 2의 n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의 커지는 속도가 제일 느려요. 오케이? 지수의 반대니까 다항식보다 얘의 커지는 속도가 제일 느려.
근데 요거랑 얘네들이랑 비교하란 말은 어차피 안 할 거야. 만약에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문제에서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일단 커지는 속도가 어떻게 빨리 커진다? 차수가 커질수록 빨리 커진다. 그다음 지수가 제일 빨리 커진다. 그다음에 로그가 제일 늦게 커진다. 이 정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차수만 비교해서 봐봐. 예를 들어서 100n이라는 게 1000n이라는 게 있었어. 그다음에 0.1 n제곱이라는 게 있었어. 누가 더 빨리 커질까? 얘가 더 빨리 커져. 오케이? 훨씬 더 빨리 커져요. 얘가 더 빨리 커져. 그러니까 차수가 커질수록 여기는 이 상수들은 다 무시해도 상관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n제곱이었어.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사실상 여기는 얘가 너무 빨리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크다는 건 나머지 값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얘가 너무 빨리 커지니까 얘가 커지는 속도는 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이런 거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30번 문제였나? 이번 모의고사 30번 문제에서 n제곱분에 뭐 2n제곱 더하기 어쩌고 돼 있었고 더하기 또 2n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선생님이 여기는 얘네들 다 무시하고 그냥 최고차의 개수의 b만 따라갑니다라고 해서 답이 4가 돼요. 이게 요번 시험 30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설명을 했었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커지는 속도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무시해야 돼. 이것들 다 지워버리고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쪽 들어가면 이때부터 수열을 하는 것보다 수열의 극한이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왜? 계산이 줄어드니까. 무시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수열의 극한 쪽 파트입니다. 왜냐면 계산을 조금만 해도 되거든. 오케이? 그럼 바로바로 답이 나오고. 근데 너희들이 거기 있는 걔에 너무 심취해서 이 계산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되게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어. 그러면은 이건 쉽게 계산이 안 되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희들의 해결 전략은 뭐라고? 기본으로 들어가. 기본. 그래서 기본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해서 여기는 기본을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딱 꼽으라면은 제일 먼저 너희들이 여기는 얘 있지. 리미트 어쩌고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 꼴을 먼저 관찰한다. 꼴을 관찰한다. 식을 변형하고 또 꼴을 관찰한다. 식을 변형하고 또 꼴을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꼴을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 꼴 자체가 정형인지 부정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정형이면 정형대로 계산하면 되고 부정형이면 부정형의 해결 전략이다 써줬잖아요. 그냥 부정형의 해결 전략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연습할 때 있잖아. 연습할 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최고창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눴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잖아. 분모가 더 커.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 이렇게 있어. 차수 이렇게 있어. 얘가 더 커요. 그럼 얘는 0을 수렴합니다. 얘가 더 커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같아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에 비해 수렴합니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 그지? 맞아요? 이런 거 쓰지 말고 지금 왜? 우리 연습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이 수열의 극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 해결 전략을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야, 사실은. 알았죠?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결 전략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근호가 있는 경우는 그냥 유리화하면 되고요. 근호가 없는 경우는 최고창으로 묶는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꼴 변환하는 꼴이 변형이 될 거예요. 그 꼴 변형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형인지 부정인지 판단해서 다시 한번 또 해결 전략 그대로 따라가면은 수열의 극한 쪽에서 안 풀리는 문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 다 풀려요. 됐지? 그리고 하나만 이제 그래서 수렴이랑 발산 뭐 이런 게 있어요. 한없이 어딘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걸 몽땅 다 뭐라고 해요? 발산한다고 해요.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얘는 무조건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그럼 발산하는 거는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막 왔다 갔다 진동할 수도 있어. 오케이? 요것도 뭐야? 발산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그냥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이렇게 돼 있으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여기는 얘가 진동을 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i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의 n제곱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이렇게 진폭이 똑같아지는 요런 진동을 하는 i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동하게 됐을 때 상황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동을 주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봐요. 코사인 n파이. 아 이건 안 나오겠구나. 지워요. 정말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지수 배울 때 a의 n제곱 할 때 여기는 얘가 뭘로 가정이 됐었어? 양수로 가정이 됐었어. 여기 얘가 뭐가 되면서 실수가 되면서. 근데 지금 수열의 편에서 이 n 값은 무조건 뭐예요? 자연수거든. 그러니까 이쪽 값이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나 이런 애들이 진동. 얘는 폭이 일정한 진동, 여기 얘는 폭이 커지는 진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반대로 마이너스 0.5의 n제곱은 뭐가 될까요 얘들아? 수렴. 진동하는데 폭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수렴하게 돼. 오케이? 얘는 또 수렴합니다. 얘는 수렴. 여기는 얘는 진동하는 거 봐. 얘는 폭이 커지는 진동하는 거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 등비 수열의 극한 쪽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테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 요 정도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열의 극한 쪽에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다시 얘가 어떤 값에 수렴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의미. 오케이? 그 다음에 발산의 의미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요 정도가 있구나. 수렴하지 않으면 다 뭐구나? 발산이구나.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보자. 수열의 편의 가장 기본 성질들 보고 갑시다. 자,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수렴하는 애들이지. 수렴하는 애들. 그래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할 때만 이런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수렴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석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n, 2n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를 내가 쪼개봤대. 여기 요 성질을 이용해서 쪼개봤대.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이렇게 쪼개봤대. 그 다음에 여기 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요 성질을 요 2를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봤대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여기 얘는 뭐가 됐어요? 무한대가 됐어요. 얘는 2 무한대네요. 여기 얘는 뭐가 됐어요? 무한대가 됐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그럼 얘는 2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 거니까 얘는 무한대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건 아니야. 그치? 언제만 된다고?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된다고.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부정의 극한으로 계산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잖아. 결과가 달라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K배가 돼 있는 건 앞으로 빠질 수 있어요. K배는 앞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됩니다? K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수렴하는 거 두 개를 내가 더하거나 뺀 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는 안 됐었지만 리미트에서는 됩니다. 곱하기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심지어 나누기도 됩니다. 나누기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지? 0이 되면 안 돼요. 0으로 가까워지는 건 되지만 0이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야. 여기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둘 다 0이 되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요 수열 자체의 값도 0이 되면 안 되고 걔가 수렴하는 값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됐나요? 분모 쪽은 0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오케이. 여기 요 기본 성질을 가지고 극한값 계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한 하는 거. 그다음에 극한의 대소 관계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로 바로 들어가죠. 설명만 더 30분 했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지? 오케이? 좋아요. 보자.
자,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거 지워야겠네. 수렴하는 걸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상황을 봐봐. 제일 먼저 너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 수열이거든. 수열. 사실 일반항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근데 얘를 일반항까지 다 구하기는 좀 너무 귀찮을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얘는 0, 5, 0, 5, 0, 5, 0, 5, 0, 5, 0, 5 진동한다. 그지? 얘는 발산하고 있어요. 그럼 1, 1 여전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 얘는 어때요?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100분의 5, 100분의 뭐가 되겠어? 100분의 1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무한대가 되겠죠. 100분의 1 해봐야 무한대일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도 발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항을 먼저 세워보자. 일반항. 분모 뭐가 돼요? 3, 4, 5, 6, 7, 8. 다시 봐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일반항이라고.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이라고 했어.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 일반항을 구할 수 없다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 여기 얘 봐봐. 3, 4, 5, 6, 7, 8. 어떻게 돼? 그렇지. n 플러스 2분의 1, 2, 3, 4, 5, 6. 얘는 n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얘는 무슨 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1이 됩니다. 그죠? 얘가 1이 되는 이유는 n으로 다 나눠보면은 얘는 1 더하기 n분의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0 되면서 1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 기억해놔야 돼. 맞죠? 너무 쉽게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수렴하네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얘는 일단 봐봐. 요 수열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될 때 그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먼저 하나 달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일반항 구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될 때는 이렇게 달아놓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2, 3, 4, 5, 6, 7 이게 n 더하기 1이었겠지? 맞아? 그 다음에 1, 2, 3, 4, 5, 6 하는 게 뭐 n이었겠지? 됐나요? 그 리미트 가보는 거 리미트 이거. 됐나요? 그럼 여기 얘가 1에 수렴할 거 아니야? 여기 얘는 뭐야? 진동하는 애잖아. 얘는 진동. 얘는 발산하는 문제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됐나요? 그 밑에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뭐 해볼까?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숙제에 가서 인증해. 자 보자. 여기 얘는 일반항 줬어요, 그죠? 일반항 줬어. 여기는 얘만 뭘로 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 봐봐. 이렇게 봐도 돼. 마이너스 1에 뭐라고? n-1제곱 이렇게 보고 2분의 1에 n-1제곱 봐도 돼.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바라봐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뭐냐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얘 봐봐.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지. 분자는 안 커져요. 그렇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될 건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하고 있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차피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돼요?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해봐야 걔는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0에 수렴합니다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괜찮니? 다음 두 번째. 여긴 얘는 어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되죠? 최고창의 개수 다시 분모 똑같잖아. 분모 분자 똑같잖아. 그치? 그럼 최고창의 개수 B로 그냥 가도 얘는 1에 수렴할 겁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얘는 뭐야? 그냥 2n이네. 그치? 2n 당연히 뭐 하겠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봅시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보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일단 제일 먼저 뭘 보라고 했어, 선생님이? 극한이 딱 발견됐어. 꼴 보라고 했어, 그지? 꼴 먼저 보는 거. 그럼 여기 얘는 지금 0으로 갈 꼴이잖아, 그지? 0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정형이에요, 정형.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디 수렴해요? 1에 수렴해요. 여기는 얘는 어디 수렴해요? 2에 수렴해요. 근데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냥 두 개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 요런 거 한번 풀어볼래요? 자, 가볼게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래. 여긴 얘가 뭐래요? 1이래.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냥. 그치? 어차피 이거 수렴할 i잖아. 이것도 수렴할 i야. 그치? 여긴 얘도 수렴할 i란 말이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 1 곱한 거니까 분모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7 될 테니까 답은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이런 건 진짜 쉬워요.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넘어가서 이런 건 어떨까? 잘 봐봐. 요건 좀 이런 설명을 좀 해줄게.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잘 정리, 이거 정리해서 쪽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걔가 알파가 된다는 그 뜻 자체가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봐봐. A1이 있어, A2가 있어, A3이 있어, 띵띵띵띵띵 쭉쭉 가서 A는 넘어서 쭉쭉쭉 가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무한대의 세계로 워프했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다 알파입니다라는 뜻이지. 계속 걔는 알파입니다 이런 뜻이지.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건 저 뒤쪽에서 무조건 다 뭐가 됩니다? 알파가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요? 얘에 대한 관심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얘보다 한 칸 더 작은 것뿐이잖아. 그죠? 한 칸 더 작아, 한 칸 더 작아. 여기서 요거 한 칸 밑에 있는 여기는 얘가 뭐예요? 알파예요. 저기는 쟤는 뭐가 됩니다?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도 여전히 어디로 갑니다? 알파로 갑니다. 그럼 똑같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1 뭐가 되겠어? 여전히 알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라고 하는 거 얘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알파 될 거예요. 왜? 얘는 짝수 번째 항들만 바라보겠어요.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거랑 뭐 이거 짝수 번째 이거랑 이건데 얘네들 다 뭐야? 어차피 다 알파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2n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됩니다?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니? 근데 봐봐. 참고로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이라고 하는 게 알파였어요 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겠네. 얘이면 얘입니다. 이거는 틀린 명제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가 뭔지를 한번 간단히 생각해봐. 얘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는 이거예요. A2랑 그다음에 A4랑 그다음에 A6이랑 띵띵띵띵 가서 무한대로 봤을 때 알파였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AN이거든. 그러면 A1이 뭔지, A3이 뭔지, A5가 뭔지, A7이 뭔지 이런 거 알아볼라? 몰라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 중간에 뻥뻥 뚫려있는 여기는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 없었어? 애시당초 없었단 말이야. 맞아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입장에서 바라보잖아. 그럼 여기는 그냥 절대 알파가 되는 게 아니야. 수렴하진 않잖아.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진동하고 있는 상태, 얘는 발산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가 an이 뭐였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얘는 무조건 다 1이잖아. 얘 1에 수렴할 거란 말이지. 맞아? 근데 얘가 1에 수렴한다고 해서 여기는 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나요? 그건 아니야. 이거 진동하는 진동.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줬을 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것들 잘 생각해.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AN에 대한 정보를 줬으면은 나는 모든 항들에 대한 정보를 다 받은 거야. AN의 정보를 줬으면 모든 항들에 대한 정보를 다 받은 거거든. 왜? AN이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A2N에 대한 정보를 줬으면 모든 항들의 정보를 다 받은 게 아니라 짝수 번째의 정보만 받은 상황이야. 그럼 홀수 번째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판단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런 조건은 A2n은 알파래요. 3이래요.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1은 3이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짝수 번째들 다 3, 홀수 번째들 다 3에 수렴한데 그럼 뒤쪽에 다 3이었다. 짝수 다 3이었고 홀수 다 3이었으니까 얘는 다 3에 수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는 요 숫자들, 여기는 요 문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주는 거야. 알았죠? 나는 지금 리미트 수렴하는 수열에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요거 때문에 지금 그 설명을 했구나. 요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냥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잖아. 수렴하는 수열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내가 알파에 수렴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얘도 뭐에 수렴할 거야? 알파에 수렴할 거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에 수렴할 거야? 알파에 수렴할 거야. 그럼 플러스 20. 이 결과가 얼마였어? 20이었어. 이렇게 된다. 2였어. 됐나요? 여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여기는 뭐가 됩니다? 2알파 마이너스 28이 되나요? 여기 얘가 지금 알파 더하기 20 이렇게 된 거니까 넘어가니까 알파는 얼마야? 48이 되나요? 알파는 48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줬을 때 이런 애들 다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애들 줬을 때 얘 구할 수 있구나. 근데 이런 애만 줬다고 해서 이런 애를 구할 수는 없구나. 이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넘어가서 11번 풀어보세요. 12번 거보다 12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여기서는 잘 해야 되는 게 식변환이에요. 식변환. 시간이 가지고 장난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뭔지 먼저 봐요. 얘가 궁금한.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제곱의 an이 궁금한 상태였어. 근데 나한테 뭘 줬어? 이런 정보를 줬지. 그럼 나는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정보에 맞게 식을 좀 변형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형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얘가 갑자기 없어졌잖아, 그지? 얘는 옆으로 좀 치워버렸다고 생각하자. 3n제곱 옆으로 치워버렸어. 오케이? 여기는 얘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치워버린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갑자기 생겼잖아. 그지? 얘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만 식 변환을 해버리면 끝나요. 상관없지. 한번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여기는 이만큼 뭐에 수렴 안 됐어? 6에 수렴 안 됐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6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계산해주면 4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분의 3n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죠? 됐나요? 여기는 이 값이 얼마겠어? 4분의 3에 수렴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6 곱하기 4분의 3에 수렴합니다. 답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식을 그냥 내가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서 얘를 이용하라니까 얘를 이용하게끔 지금 식을 그냥 이렇게 바꿔주고 얘랑 똑같게 되게끔 이렇게 조절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조절한 다음에 두 개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무조건 답 나와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 변환하는 훈련을 여기서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한번 봅시다. 천천히 갈게요. 너무 쉽다. 답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2분의 1입니다. 넘어갈게요. 답 얼마예요? 6이요. 6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답 얼마일까요? 여기서 계산해봐야겠지? 맞아? 이런 거 계산해야 돼. 봐봐. 분모 몇 차예요? 2차예요. 그 다음에 분자를 봤더니 몇 차인 것 같아? 3차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 하면 최고차이 1이야 1. 그치? 3차는 계속 1이야. 근데 여기서도 1이잖아. 없어지겠다. 그치? 결국은 2차분의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야. 그죠? 여기 계산을 해봐야지 뭐. 2차만 계산하면 되죠? 다른 거 필요 없어. 얘랑만 곱하면 돼. 여기 1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랑 곱한 거니까 플러스 2n제곱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더하기 2. 밑에는 몇이었어? 1이었어. 답은 3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냥 무한대 아니에요? 응? 아니 N제곱 아니 그거 없으시. 없어져요. 없어져서 이제는 2차분의 2차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얘들아. 봐봐. 여기서 얘를 푸는 원래 방법은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이거였어. 그치? 근데 여기는 얘를 원래는 다 전개를 해야 돼요. 다 전개를 해서 최고차항에서 없어지고 여기가 3n제곱 이렇게 될 거고 1차항 봐봐.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여기 예전에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 되잖아. 마이너스 2n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분모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걸 계산해달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원래 풀이 방법, 원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라서 얘는 1-n분의 3-n 제곱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3-n분의 2-n 제곱분의 1 이렇게 정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죠? 정석 방법 정확하게 기억해 놓자. 그렇죠? 다 0 될 테니까 답은 3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해결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정석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알았죠? 나와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여기는 모르겠어요. 일단 문제 구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따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도 제일 먼저 너희들이 봐야 될 게 뭘까? 제일 먼저 봐야 돼. 꼴 먼저 꼴. 꼴 먼저. 그럼 잘 봐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어요. 그죠? 무한대 빼기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무슨 꼴이야? 무한대 꼴이야.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해결하지 못하면 쟤는 풀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은 그냥 1입니다. 바로 구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들을 한번 가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다? 여기는 얘 더하기 얘를 분모 문제에 곱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에서 얘 뺀 거니까 3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여기 n-2가 있었을 거고요. 여기 얘는 루트 1입니다. 4n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상황 됐어. 오케이?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까?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되겠지? 그럼 분모의 최고차는 분모를 나눠주세요. 로 해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근데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중에서 근호가 있는 경우 있잖아. 근호가 있는 경우. 봐봐.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있었고 마이너스 n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얘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확실하니까 유리화해서 풀면 당연히 풀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얘가 2n이었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얘는 사실 유리화를 할 가치도 없는 애가 돼버려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려요. 일단 그 이유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관찰할 때 있잖아. 다시 이거부터 할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관찰할 때는 뭐만 관찰해? 여기는 얘 차수랑 여기는 얘 뭘 관찰해? 차수를 관찰하지 보통. 맞아요? 차수를 관찰해서 여기 차수가 같았다면 얘분의 얘가 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여전히 너희들이 관찰할 때는 차수, 얘의 차수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얘의 차수가 뭔지 관찰해 줘야 돼. 오케이? 당연히 여기는 얘의 차수가 더 컸다면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얘는 무한대가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얘의 차수가 더 컸다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무한대꼴에서 차수가 같았다. 차수가 두 개가 같았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제 뭐까지 관찰해야 되면 여기서는 개수까지 또 마찬가지 관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해볼게. 얘가 n이었어. 여기 얘가 2n이었어. 라고 생각해봐. 두 개 뺐어요. 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n이 될 게 분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정형이 돼버린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현재 상황 자체가. 차수가 똑같았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얘가 더 컸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얘가 만약에 더 컸다면은 얘는 무한대가 될 거야.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거를 관찰하긴 했어. 가만히 봤더니 얘 차수는 몇 차예요? 가만 보니까 1차잖아. 1차. 얘 차수 몇 차야? 1차야. 거기까지 관찰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무조건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의 개수까지 관찰해요. 얘의 개수는 뭐야? 루트 4거든. 얼마예요? 2입니다. 2. 그죠? 얘의 개수는 2였어. 여긴 얘의 개수는 뭐야? 1이거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얘는 무조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꼴이라고 했어. 먼저 저희는 제가 어떤 형태로 제가 흘러갈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 전략을 관찰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꼴이야.
이거 먼저 계산하고 갈 필요 없어. 이거 유리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얘는 최고창으로 나눠주세요라고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최고창의 개수로 나눠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4 더하기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요거 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해도 돼. 자, 봐봐. 어차피 얘네들이 어떻게 갈 운명이야? 무한대로 갈 운명이잖아, 그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차수라고 했어요. 차수 큰 놈이 짱이야 여기서는. 차수가 작은 애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무시해도 돼. 왜? 무한대에다가 그러니까 바다라고 생각해봐. 바다에다가 내가 물방울 한 방울 던진다고 해서 바다가 변하니? 안 변해요. 그지? 무한대에다 더하기 1 하거나 무한대에다 바다에다 강을 더했어. 변해 안 변해? 조금은 변하긴 하겠지만 거의 안 변한다고 봐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이 짱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그냥 지워버려도 된다는 소리야. 아예 그냥 지우고 시작해도 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n-n분의 뭐가 돼요? n이 됩니다. 그럼 얘는 n분의 n이 되니까 1이 되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시 수열의 극한 쪽에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 아무 때나 막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알죠?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의 이야기지 얘가 0으로 갈 때의 이야기 아니야. 여기서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막 함수의 극한 0분의 0꼴인데 막 갑자기 막 지워버려.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얘 꼴이 뭔지 먼저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전략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암기한 대로 이건 이렇게 풀면 됐었어 라고 암기한 대로 풀다 보면은 그냥 오답이 나오는 수가 되게 많이 생겨요.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가. 자, 아이고 로그나. 되면 어떨까?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최고 편하게 풀어볼게. 최고 편하게. 알았죠? 최고 편하게. 오케이? 갑니다. 얘는 뭐가 돼? 얘랑 더한 거니까 27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제곱해서 올라간 거니까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약분해서 없어지고 로그 3 달려 있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가장 편하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남발하면 안 된다. 선생님은 확신이 있으니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확신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풀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대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3n 더하기 1에다가 9n-2 그 다음에 n-1의 제곱 여기에 지금 로그 3 이렇게 들어갈 거고 거기에 리미트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는 얘가 뭔지 먼저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고차의 개수 보니까 1이죠? 여기 최고차의 개수 보니까 27이죠? 그러니까 여기 27에 수렴할 거야. 그래서 로그 3이 27이니까 답은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다시 보자 이제 22번 문제. 제일 먼저 뭘 보라고요? 꼴 보라고. 오늘 이 얘기 진짜 많이 할 거야. 그렇지? 제일 먼저 뭘 보라고? 꼴 보라고. 습관을 들여놔야 돼. 완전히 습관으로 잡혀야 돼. 극한을 보면 꼴 먼저 보는 거야. 그렇죠? 보자마자 선생님이 보자마자 그냥 머릿속으로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구나 그게 바로 들어와. 아무런 인식을 하지 않아도 바로 들어와. 그 정도까지 너희가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 확인했어. 그리고서 여기서 꼭 확인해봐야 할 게 뭐라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는 차수 먼저 비교해봐. 여기 몇 차예요? 1차예요. 여기 몇 차예요? 여전히 1차예요. 여기 얘 개수 뭐예요? 1입니다. 얘 개수 뭐예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유리화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거기까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를 해봤어. 루트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4 플러스 n 요거 분해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얘는 6n 더하기 4가 될 게 분명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뭘 보라고? 꼴 보라고. 또 꼴 보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렸잖아. 이게 몇 차? 1차. 요거 몇 차? 1차. 요거 몇 차? 1차. 1차분의 1차네. 그럼 최고차의 개수 b라고 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1분의 6이 됩니다. 답은 3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이런 거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는 지워버리면 안 돼. 그럼 0대 그냥 0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지워도 돼요. 이런 거 지워도 돼.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영향력이 있는 애들은 함부로 지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확신이 있을 때만 지우라고 했던 거야. 알았죠? 이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무슨 공식처럼 만들어버리는, 선생님도 예전에 강의할 때 공식으로 만들어버렸었거든? 공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것만 외워갖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걸 외웠다가 까먹어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공식으로 안 시킬 거야. 공식으로 안 시키고 너희가 스스로 한번 저걸 공식처럼 만들어봐요. 너희가 만들면 괜찮아져. 계속 풀다 보자. 여기는 이런 문제를 계속 풀다 보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보여. 이렇게 되게 너희도 한번 만들어봐요. 스스로.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됐죠?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거 가볼게. 4n제곱 플러스 5n 이렇게 있었어. 플러스 루트 이렇게 있었어. 마이너스 2n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은 얘는 답이 뭐가 되냐면 4분의 5가 돼. 그건 이제 공식입니다. 그거는 안 알려줍니다. 오케이? 너희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 다음 보자. 자, 26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분모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고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 유리화하면서 얘랑 얘도 동시에 유리화해야 돼. 분모 분자가 동시에 유리화하니까 계산량이 좀 많아지거든. 헷갈리지 않게 봐봐. 얘의 켤레를 어디다 곱할까? 여기다 곱해요. 이렇게 n 더하기 5의 루트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그 다음 얘를 이쪽에 곱해. 루트 n 더하기 5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의 켤레는 여기다 이렇게 곱하는 거야. 루트 n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죠. 루트 n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곱해.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3이 되네.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뭐가 돼? 4가 돼. 이거에다가 뒤에 남은 것들만 생각하면 되겠다. 맞아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찬찬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어차피 루트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잖아. 그지? 최고차이 개수 비로 따지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얘가 1이 될 거야.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자 27번 중요합니다.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는 어디서 했어? 사용로그 할 때 했었다.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했었어. 봐봐. 어떤 숫자가 n이 있었어요. 여기는 얘를 내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줄게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나눠줄게요.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소수 부분이 궁금했어. 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는 방법으로 소수 부분을 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다시 원래 있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정수 부분을 얘가 넘어간 거니까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그때 뭐가 나옵니다? 소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수 부분이 궁금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꽂혀야 되는 거냐면 제 정수 부분이 뭘까에 꽂혀야 돼요. 오케이? 정수 부분이 뭘까? 그럼 정수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봐봐. 루트 9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1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얘는 가만히 보니까 9n제곱의 루트 요거랑 9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의 루트 요거 사이 값이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왜 얘를 바라보면서 9n제곱이라는 수를 왜 썼으며 9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라는 수를 왜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왜 썼을까? 얘보다 작은 완전제곱, 얘보다 큰 완전제곱, 얘보다 작은 완전제곱, 얘보다 큰 완전제곱. 근데 여기는 얘의 결과는 3n이고요. 여기는 얘는 3n 더하기 1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1 차이 나게 되는 얘 바로 전에 있는 완전제곱 찾아내면 되고 얘보다 큰, 그러니까 요거보다 1 큰 완전제곱 찾아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랑 얘 사이니까 결국 여기는 이 값은 3n 점 더하기 점 0.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의 정수 부분이 뭐가 돼버려요? 3n이 돼버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이런 수의 정수 부분을 찾고 싶으면은 얘보다 작은 완전제곱, 얘보다 큰 완전제곱인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몇 차이 나야 돼? 1 차이 나야 돼. 오케이?
1차에 나게끔 이런 값들을 너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정수분이 뭐가 됐어요? 3n이 됐어요. 그렇다면 a에는 뭐가 될까요? 루트 9n 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1 마이너스 3n이 될 겁니다. 정수분을 빼버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얘 뭐가 궁금한 거야? 극한이 궁금하고. 그래서 봤더니 상황이 어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해줘? 일단 차수 비교 1차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차이는 3 맞죠? 여기 3 맞죠? 다 비교해줘. 맞네. 확인했어. 그럼 이제 뭐 해줘? 유리화 해주는 거야. 오케이?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이것도 공식으로 써버리면 사실 6분의 5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너희가 한번 만들어서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되니?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봐봐. 어떤 수에 가우스를 붙여버렸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었지? n의 가우스 n이라고 하는 건 n의 정수 부분으로 해석해 주세요. 왜? 소수 부분을 떼달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가우스 n이라는 건 n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n 빼기 가우스 n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뭐겠어요? n의 소수 부분.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소수 부분이라고 안 주고 이렇게 줄 수 있어. 루트 9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빼기 가우스 루트 9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이렇게 주고 여기는 얘가 an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저기는 쟤를 해석할 때 쟤는 여기는 얘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미정계수 결정으로 가보자. 미정계수 결정. 지금 여기까지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있니?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니? 좋아요. 자, 보자. 제일 먼저 극한을 발견했어요. 뭘 보라고요? 꼴 보라고요. 오케이? 꼴 봤어요. 이제 무슨 꼴인 것 같아? 그냥 부모는 무한대네. 그치? 분자도 무한대로 갈 것 같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뭐 했어? 수렴했어. 그리고 0이 아닌 값에 수렴했어. 그치? 그렇다면 여기 2차였으면 얘도 몇 차? 2차가 돼야 돼. 만약에 얘가 0이었으면 A가 얼마였을까? 빵이었을 거야. 얘 2차였으면 얘가 2차보다 작은 차수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지금 0이 아니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차였으니까 2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이 개수비 2분의 A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A는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지. 쉬운 문제였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풀어볼까 이거? 눈으로 한번 해보자. 쉽게 나올 거야.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떴어. 이번에 3 나오죠? 뭐죠? 봐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면 좀 일이 커져요.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면 좀 일이 커져. 왜? 이게 없어졌다라고 얘기해도 되거든. 그치? 그러면 A랑 B가 둘 다 0이었군요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답이 없어지겠지 이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기 얘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꼭 해줘야 됩니다. 얘가 2차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2차라는 보장 없어요. 그치? 근데 2차가 아니다라는 보장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것까지 확인하고 다시 가봤더니 B분의 A가 3분의 2였구나. 그러면 A분의 B는 2분의 3이겠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봐봐. 32번 문제 봐봐. 자, 무슨 꼴 같아요 얘들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같아.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수렴하겠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었으면 발산했을 거야. 그치? 근데 K는 무조건, B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더 관찰을 해봐. 이 꼴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해보는 거야. 이게 몇 차예요? 1차. 이게 몇 차야? 1차. 됐네. 여기 개수 얼마야? 1. 이 개수 얼마여야 돼? 1이어야 수렴할 거야.
B는 그냥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유리화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 그냥 B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유리화에서 문제 풀어주면 돼. 얘 2분의 A가 될 테니까 A는 2가 될 거야. 이제 공식처럼 나오니?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그래, 그렇게 혼자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지금 설정이 됐어요. 나머지도 계속 한번 연구해봐. 왜 얘가 2분의 A가 갑자기 나왔는지, 얘의 극한값이 왜 2분의 A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는 뭘 하면 되냐면 유리화를 여러 번 해보면 돼요. 유리화를 여러 번 해보면 알아서 나와요. 오케이? 그게 안 나온 사람은 따로 말해줘. 알았죠?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됐습니다. 넘어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B 먼저 구할 수 있겠다. B 무조건 얼마겠어? 무조건 1이겠지. 맞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1차인데 그지? 개수 1 돼야 돼. B는 무조건 1. 됐죠? 요거 유리화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 좀 중요한 얘기. 극한의 대소관계. 잘 봐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거랑 BN이라는 거랑 이렇게 있었어.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수열이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라고 주어져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도 수렴하고 여기는 얘도 수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에 수렴한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서 알파랑 베타를 비교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관계가 성립하겠지.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해봐. A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n분의 2였어. 더하기 1이었거든요. BN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n분의 3이었어. 더하기 1이었거든요. 그럼 항상 얘가 더 크지? 항상 얘가 더 크지? 맞아? 얘는 n분의 2구에는 n분의 3, 아니 얘가 더 크지? 항상 얘가 더 크지? 얘는 n분의 2구에는 n분의 3이니까 얘가 무조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이거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어차피 뭐가 될 운명이야? 0이 될 운명이야. 얘도 뭐가 될 운명이야? 0이 될 운명이야.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1일 거고 얘의 극한값은 뭐야? 1이야. 같아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아질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기는 얘는 무조건 등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돼. 그리고 여기는 얘가 등호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얘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다시 뭐라고요? 샌드 위 치 정. 샌드위치 정리 쓰는 거 아니야? 샌드위치 정리.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AN이 궁금했는데요. AN이 궁금했는데 BN과 CN을 알아. AN은 몰라. 얘는 몰라. 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어. 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어. 근데 BN에 대한 정보, CN에 대한 정보는 줬나 봐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는 얘에 뭐가 궁금했냐면 극한이 궁금했어요. 얘가 얼마가 될까 여기 궁금했던 거. 그래서 이 세 명에 똑같이 다 뭘 붙여봤어? 리미트를 붙여봤어요. 이렇게.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붙여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얘가 만약에 알파에 수렴했고 여기는 얘도 여전히 알파에 수렴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등호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겠지. 등호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겠지. 극한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얘가 알파에 수렴한 거고 얘가 알파에 수렴한 거니까 가운데 껴있는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어?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샌드위치정리. 얘랑 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여기는 얘. 그래서 봐봐. 수열에서 부등식이 나오잖아. 수열에서 부등식이 나오잖아. 근데 양쪽으로 막혀 있어. 양쪽으로 막혀 있어. 양쪽에 부등식으로 막혀 있어. 이런 상황일 때는 AN에 대한 정보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양쪽에 있는 값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걔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다 뭐 해주면 되겠어? AN이 궁금했으니까 당연히 2n 플러스 3으로 다 나눠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럼 얘는 3n-4가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돼? 2n 더하기 3분의 3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 무한대로 가면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 수렴하겠죠? 여기는 얘도 무한대로 가면 어디 수렴하겠어? 그죠? 2분의 3 수렴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이런 게 샌드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열에서 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부등식으로 막혀있어. 이런 상황일 땐 샌드위치 정리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아? 요거 한번 해보세요.
36번.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먼저 붙였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3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 거기다가 플러스 3n 제곱을 해주고 플러스 3n 제곱을 해주고 플러스 3n 제곱을 해줬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뭘 해줬어?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치? 이게 없는 줄 알았어. 얘가 없는 줄 알았어. 얘가 없었으면 얘를 또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AN 있고 여기도 AN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는.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봐봐. 이런 문제.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문제. 다시 무슨 꼴 같아요? 꼴 자체가 판단이 안 되나? 무한대 봐봐.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맞아? 근데 얘는 4n 제곱 어쩌고겠지. 맞아? 4n 제곱 어쩌고 하면 얘는 8n 제곱 어쩌고니까 6n 제곱 어쩌고 하면 무한대가 돼버려. 여기 얘도 뭐가 돼버리겠어? 무한대가 돼버릴 거야. 얘는 무슨 꼴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려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해결하는 기본 전략이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그렇지? 나눠줘.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n 제곱분의 an 마이너스 6 이거 분의 3 마이너스 n 제곱분의 an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이 값을 구할 수 있나? 이 값을 구할 수 있나? 얘가 뭔지 알아야지 내가 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를 봤더니 n제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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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n제곱분의 4n제곱이니까 얘는 4에 수렴할 거예요. 근데 n제곱분의 4n제곱이니까 여전히 4에 수렴할 거야. 가운데 있는 여기는 얘는 어디 수렴할 거야? 4에 수렴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8 빼기 6, 2분의 1, 3 빼기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디로 가라고? 기본 해결 전략으로 가라고. 기본 해결 전략. 됐나요? 왜 여기서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풀었니 얘들아? 이렇게 풀었니? 아니야? 어떻게 풀었어? 사도 그냥 여기다가 4n제곱 넣었지. 이게 4n제곱 넣었지. 4n제곱 넣어도 풀려요. 그래도 풀리긴 풀리거든.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았죠? 정확하게 개념 잡고 풀어야 돼. 4n제곱 마이너스 1 정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풀려요. 풀리긴 풀려요. 나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알았지? 너희들은 지금 고3이잖아. 고3이니까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사실 이게 고2 때 배우는 고2 때 수업하는 내용이거든.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고 있는 게. 그럼 고2 때 그렇게 수업을 하면 서술형에서 다 틀려와요. 알죠? 정확한 개념을 잡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잘 봐봐. 이걸 넣었어. 둘 다 넣었어. 그냥 an 대신에 뭘 넣었어요? an 대신에 얘를 넣고 an 대신에 얘를 넣고 한번 계산을 했어. 그 다음에 an 대신에 얘를 넣고 an 대신에 얘를 넣고 한번 계산을 했어. 근데 그랬을 때 대소관계가 딱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4n제곱 넣었어. 여기다 4n제곱 다시 4n제곱 마이너스 3 넣었어. 4n제곱 마이너스 3 넣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실제 an 능 값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비교를 해봐야 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극한의 대소관계잖아, 그지? 근데 얘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실제로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실제로 그냥 이 값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알았죠? 정확하게 개념 잡고 푸는 거야.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해결하는 전략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먼저 확인하라고 했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 확인했으면 오케이? 그거 확인했으면은 얘를 기본 전략으로 최고창,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n제곱이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고 이렇게 n제곱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얘도 n제곱으로 자연스럽게 나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기본 흐름이 있잖아. 그 흐름은 기본 개념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알았죠?
그 흐름대로 가니까 문제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지. 여긴 얘를 그냥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지, 저렇게 넣어보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학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돼. 이렇게 되면 무조건 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지 개념 있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사소한 습관이지, 사소한 태도인데 그 태도가 바뀌면은 수학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개념 있게 문제를 풀다면, 오케이? 모든 것들을 다 개념 있게 문제를 풀다면 그렇게 잡힙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보는 건 무한대 꼴이겠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지. 왜냐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수렴하는 그 값을 알려달래잖아. 그럼 분자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해야지 얘가 수렴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3an 마이너스 n분의 an 이렇게 되고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어차피 여긴 얘는 0에 수렴할 테니까 여기는 얘에만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AM만 보재. 그러면 AM만 봐봐. 여기는 얘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놓고 봤더니 요거 3에 수렴하고 요것도 3에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3에 수렴하는 게 맞거든. 근데 n분의 AN을 또 보재. 그러면 n으로 더 나눠줘야지. n 하나 더 나눠줘. 그럼 여기는 얘 0에 수렴하고 얘 0에 수렴하는 거 확실하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또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본. 알았지? 수학의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개념입니다. 됐나요?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죠,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보자. 3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봅시다. 근데 궁금한 게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수렴하는 이 수열에 대해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얘들아, 얘가 n이었으면 너무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근데 저기 제가 n 더하기 1이었기 때문에 살짝 조금 미묘한 그런 뭔가가 있거든. 미묘한 뭔가가 있어요. 제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봐. 수렴한다는 전제. 제가 수렴한댔잖아요, 그지? 얘가 어딘가에 수렴한다고 했다면 여기서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플러스 1도 여전히 베타에 수렴하겠지? 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내가 더하기 1로 바꿔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수렴하지 않았다면 대표적인 이유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받아봐봐. 여기다 하나 추가되면 부호가 확 바뀌어버리잖아. 값이 달라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쏙 바꿔놓고 생각을 합시다. 좀 주의해야 된다. 수렴하지 않는 거 함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얘였으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여기는 이 식에서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세 변에 똑같이 bn 플러스 1을 다 빼버리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봐봐. an 마이너스 b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n 마이너스 bn 더하기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얘를 중심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쓰고 싶은 거니까 얘를 중심으로 부등식을 좀 구조를 바꿔보자. 요거 먼저 써봐요. 그럼 얘는 an 마이너스 bn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n분의 1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바라봤더니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얘가 넘어간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는 여기는 얘 뭐가 궁금했으니까 극한이 궁금했으니까 여기는 얘 극한 마이너스 3일 뿐. 극한 마이너스 3일 뿐. 그렇죠? 왜? n분의 1이 0에 수렴할 테니까. 이 0에 수렴할 테니까. 그러니까 얘의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모양을 이런 모양. 내가 궁금한 게 뭔지 먼저 관찰하고요. 오케이? 관찰하고 거기 있는 개에 대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게 식 계산이지. 식 변형하고 식 계산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꾸 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돼. 있는 그대로 딱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뭔지 먼저 판단하고 이런 모양으로 자꾸 식을 변형해 가봐야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하는 게 문제풀이의 그 첫 번째 관문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게 잘 돼야지 승철이 줄이다.
뒤에 청 열어도 돼요. 오늘 날씨 좋더라. 이제 아 여기 보통 오늘 보통이야 괜찮아. 초미세먼지가 조금 그래서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기본이 쌓였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야? 씩 변화하는 그 싸움이 될 거예요. 됐죠?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40번 문제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잖아. 봐봐. 이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봐봐.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려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비례매라고 생각해서 이거 2n이네, 이거 2n이네,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얘는 답이 1이겠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몇 차예요, 이거? 1차 1차처럼 보이잖아. 요 땡땡땡이 해결이 안 되면 1차처럼 보여요. 더하기 이 땡땡땡 때문에 여기는 얘가 사실상 2차가 돼버리거든. 이거 좀 주의해야 돼. 오케이?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이거 다 일단 더해봐. 다 더할 수 있어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맞아요? 그냥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개. 첫째 항이 2고요. 마지막 항이 2n입니다. 맞아요? 약분 하니까 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와요. 몇 차가 돼? 2차. 1차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땡땡땡이 주어져 있으면 땡땡땡을 먼저 해결하고 가야 돼. 분자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n제곱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결과가 1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됐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다 똑같이 나왔어.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거기는 걔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n제곱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땡땡 해서 2n-1입니다. 이렇게 줘야 생각해봐. 문제가. 그럼 얘는 분명히 2차인데 분명히 1차네. 아이고 여긴 얘는 빵이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땡땡땡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얘를 먼저 계산해 주세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수열의 합이었을 거야.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 다음. 요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해보세요. 보자. 일단 요 땡땡땡 해결하고 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뭐겠어? n에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분자만 해결하면 되는데 bn 요거 해결해보자.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야? 통분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땡땡땡땡땡 가서 어디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됐어? 2분의 n 더하기 2에 뭐가 됐어요? 제곱이 됐어요. 됐나요? 그럼 그거를 다시 제곱이 아니라 이 상태 여기 얘를 제곱했어. 근데 이게 뭐가 돼? 4분의 n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얘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4분의 1이고요. 최고차항의 개수 몇?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다 뭐가 되냐? 4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답은 2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쉬었다 갑시다. 48번 보자. 얘들아, 기억나니? 저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나? 요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나요? 개척. 그렇지, 개차수열 생각나네. 개차수열, 그렇지? 그래, 일반항 구해주세요. 그럼 A에는 뭐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몇부터 시작한대? 2부터 시작한대. 그렇지? 2부터 시작한대. 그러니까 A1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A2부터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A2부터 생각해가지고 2부터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A2 이상인 건 요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A1이라는 건 어차피 1이었을 텐데 내가 궁금한 건 어차피 또 무한대로 갔을 때 상황이 궁금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여기는 얘만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착각해서 여기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산을 해버리면 얘 또 오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몇부터 시작하는지 꼭 받아보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차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여기 얘가 얼마였으니까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는 얘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얘는 k-1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 도움분수를 쪼개지면서 얘 빼기 얘 해주면 2가 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k-1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네요. 그죠?
두 칸 차이 나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처음에 2 집어넣고 3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2 집어넣고 n-1 집어넣을 거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n-2 집어넣으면은 n-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n-1 집어넣으면은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얘가 an이 됩니다. 얘 뭘 구해주세요? 그 칸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봐봐. 얘네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얘는 어차피 뭐가 될 운명이야? 0이 될 운명이거든 얘네들.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무한대로 보낸 게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 이게 얼마니? 2분의 3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요거는 2분의 1로 묶어줘. 그냥 2분의 1로 묶어줘. 근데 안에 들어간 게 1에다가 2분의 3 더한 거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답은 뭐가 됩니다? 4분의 5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계산도 전략적으로 조금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갔으면 좋겠군요. 오케이, 다음.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모든 그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유형 몇 번이니? 유형 8번이에요. 유형 8번. 유형 8번에서 그림이 일단 있어, 그지? 그림이 있어.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림이 있어서. 이 문제들 보면 다 그림이 있어요. 다 그림이 있어요. 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몇 번? n번 합성해 주세요 이거야. n번 합성해 주세요. 근데 거기다 뭘 넣어주세요? 10을 넣어주세요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내가 fn 10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an이라고 놔버려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얘를 an이라고 놔버리는 거야. 됐니?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A1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F10이었을 거야. A2라고 하는 건 뭐겠어? F 오브 F의 10이었을 거야. 그죠? A3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F 오브 F의 10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값이 뭘까를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다시 여기서 gx가 y는 x, 여기 얘 그래프가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였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뭘 집어넣었어? 10을 집어넣었어. 여기 10을 집어넣었어. 오케이? 10을 집어넣어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다 10 집어넣어봐. 그럼 10 더하기 5분의 1, 여기 있는 얘를 내가 2분의 1 이렇게 해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5 더하기 10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거기는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 10분의 5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10분의 50. 그래서 여기는 이 결과는 10분의 5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거기 있는 걔를 10분의 51을 다시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어보다 보면은 여기 얘 값들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얘네들의 수열의 그 규칙성을 찾으면서 일반화를 구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딱 봐도 되게 어려워 보여. 그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그냥 계속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y는 x라는 이 직선이 될 거예요. 잘 봐봐. 여기 10이 있었어. 1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얘가 나오지. 이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집어넣은 이 결과가 한 번 합성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뭐가 나와? 얘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이번에 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집어넣었을 때 결국 그 수렴하는 값은 어디에? 계속 반복되는 결과가 어디겠어?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거 무한히 합성해서 구해주세요 라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아 결국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 판단 자체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규칙성 찾아서 걔 극한을 구하는 게 과정 자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직접 넣어가면서 판단해봤을 때 여기는 얘의 극한값이 어디가 될까? 아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될 게 분명해. 여기까지 판단이 됐다면 난 여기는 얘랑 다시 2분의 1 x 더하기 2 x분의 1 여기는 얘랑 누구랑 연립하면 되겠어? x랑 연립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넘어갔어요. 그러면 x분의 1이 뭐가 됩니다? 2분의 1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2 넘어가고 x 넘어왔어. 그럼 2가 뭐가 돼? x 제곱되면서 x는 뭐가 되겠어? 뿔마 루트인데 x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겠지? 답은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를 내가 점화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화식으로 해결했을 때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봐봐 이런 문제 할 때 항상 뭐라고 했어? 여기는 얘 n-1번째 다시 n번째부터 시작해서 n번째부터 시작해서 뭘 찾아주세요? n 플러스 1번째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럼 얘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2분의 1 an 더하기 an분의 2 이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a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생긴 이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요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좀 좋은 방법은 하나 있겠다 봐봐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궁금한 거잖아 나는 지금 현재 그럼 봐봐 an이 무한대로 간다면 알파에 수렴한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알파에다가 알파분의 2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내가 2분의 1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얘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여전히 뭐가 되겠어? 얘도 여전히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알파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 계산 과정은 아마 여기는 이 계산 과정이랑 완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서 바로 그냥 내가 알파 값을 계산해버려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점화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걔를 통해서 얘가 수렴하는 값 정도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근데 이런 문제는 X함수 어떻게 풀려고 한 거야? 그냥 직접 집어넣어 보면서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를 집어넣은 결과를 다시 한번 집어넣으려면 얘랑 같은 X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 역할을 Y는 X라는 직선이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요 점에서 다시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요 점에 수렴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해석 되는 사람 다시 해석 안 되는 사람 손? 안 돼요 오케이 안 돼요 다시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보자 천천히 얘를 좀 확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10을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처음에 10을 집어넣겠대. 그럼 봐봐.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 나오는 함수값이 얘일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 y값은 이쪽으로 와서 얘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뭐겠어? F10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F10이 여기 있는 요 점이랑 다시 만나는 여기 있는 얘가 뭐겠어? F10이었을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왜? 여기는 얘가 뭐였으니까 y는 x라는 직선이었으니까 y 값이랑 x 값은 같아야 되거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집어넣었어. 그게 뭐겠어? f2의 10이었을 거예요. f 오버 f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다시 얘랑 만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 찾아보면 얘가 f 제곱이라고 할게 10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다시 한번 함수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결과가 뭐겠어? F3의 10이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랑 또 만나는 여기는 요 점을 찾아서 쭉 내려보면 얘랑 같은 값일 거야.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여기다 결과를 낼 거고 거기 있는 걔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내려올 거고 거기 있는 걔가 다시 함수 F에 들어가서 또 결과를 낼 거고 다시 내려올 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계속 무한히 반복되겠지. 이런 것들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결국 여기는 요 점이 F 무한대로 갔을 때 그치? Fn의 10 여기는 얘의 극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찾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함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건 함수 쪽에서 사실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서 요번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요. 그 영어 끝나면 9시 10시 됐겠네. 봐봐 일단 기본 개념 좀 잡고 가자. 오케이? 봐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게 알파고 여기는 얘가 베타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는 사실상 뭐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되겠지. 여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다? 얘는 a분의 c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계수 관계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
두 개 차 있지, 두 개 차. 두 개 차 공식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었니? 두 개 차 공식. 이것도 기억해놔요. 얘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틀린 적 있었니? 아니 물론 이거를 몰라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통해서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잖아. 충분히 구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봐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4알파 베타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요? 얘는 a분의 4c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다 내가 a 하나 곱해주고 여기다 a 하나 곱해줬어. 그 다음에 통분해줬어. 그랬더니 얘는 a제곱분의 뭐가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는 걔가 이거의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 루트 달아주고 여기다 루트 달아주면은 여기는 얘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요. 여기는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공식을 외웠으면 좋겠어.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공식이거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외워요. 매번 이거를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일일이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오래 잡아먹고 계산 실수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두 개 다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준 상태 근과 개수의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만 있는 게 아니라 알파 빼기 베타도 있어요. 공식 자체가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다시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때 판별식 할 때 여기서 4분의 뒷모식 쓰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한 판별식이야. 알았죠? 절대값 a분의 판별식으로 기억해 놓고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확장돼서 얘가 2차 함수랑 직선을 가지고 생각해봐. 얘가 y는 뭐 mx 플러스 n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얘가 똑같이 여기는 얘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여기는 요 근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는 요 근을 베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지금처럼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는 요 길이. 오케이? 근데 내가 봐봐. 저기는 쟤랑 여기는 얘랑 연립을 해봐. 그럼 뭐가 돼요? ax의 제곱 플러스 b-m의 x에다가 더하기 c-n은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현재 알파랑 베타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잖아 우리. 맞죠? 그렇다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가 뭐가 될 거야?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거예요. 맞아요? 저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a분의 뭐가 됩니다. 루트 판별식 루트 b-m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4a c-n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여기는 얘가 b-n, 뭐 c-n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건 계산할 수 있게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여기는 이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장점이 뭐냐면 잘 봐봐. 직선을 바라볼 때 유심히 바라봐야 돼. 진짜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 길이분의 여기는 이 길이의 비를 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의 비를 줬다고. 그 길이가 1대 m이었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길이가 절대값 얘였다면 여기는 얘는 m배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얘분의 얘가 기울기 m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에다가 루트 뭐가 되겠어? m 제곱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를 내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상황 이거랑 두 번째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분의 얘가 m이 될 테니까 이 길이만 알면 난 이 길이 자동으로 아는 거고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면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까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걔가 보였다면 여기는 얘에 대한 해결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는 요 점까지 요 길이가 지금 나는 현재 궁금한 상황이야. 얘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의 관심사는 여기는 얘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는 얘가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 길이를 구해. 오케이?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는 얘 어디 갔어?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기울기가 뭐였어? 2nx였어. 기울기가 2n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의 몇 배가 되겠어? 2n배가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한다면 얘는 2NL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4N 제곱 더하기 1의 L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1, 여기 2N이니까 요거랑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루트 4N 제곱 더하기 1 되잖아. 됐니? 해석돼요 여기까지? 다시 여기까지 정리된 사람 손 됐어요. 태양이 안 됐어. 지성이 안 됐어. 어디서 막혔어?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 지성아. 그렇지.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땡이야 여기서? 저 L의 길이만 구하면 땡이야. 태양이 되니 여기까지? 아니야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 제대로 이해해야 돼. 저 사실이랑 요 사실, 요 사실이랑 요 사실 이용해서 지금 여기는 얘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계산이 지금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L의 길이가 궁금해. L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한 결과 x제곱 마이너스 2nx는 2nx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거 다 넘겨가지고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nx의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는 0. 요거 두 개의 끈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L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그대로 써주세요. 4분의 뒤공식 쓰지 말고. 그럼 16n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4ac니까 얘는 4n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2n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루트 12 곱하기 뭐가 됐어? n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가? n이.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했던 PNQN이라고 하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니? 여기는 얘에다가 뭘 곱해주세요? 얘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루트 4n 제곱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루트 12 곱하기 n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눠주세요? n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여기는 얘를 n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됐니? 그럼 요거 n 하나 약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봐봐.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그치? 얘 개수는 4에다가 얘 곱한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4루트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답은. 근데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2루트 3이잖아? 그 답은 뭐가 되겠어? 8루트 3입니다. 이렇게 답.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는 너희들이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저희는 제 두 개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만 더 추가해줘. 알지?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에서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 있는 걔의 기울기를 좀 관찰해봐. 직선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기울기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길이가 1이었을 때 이 길이가 m이 되는 거잖아. 기울기가 m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바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이 길이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돼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직선이랑 여기는 이 포물선이랑 만나는 두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결국 뭐겠어? 두근의 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 갖다 써버리면 바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다가 얘가 1이었고 얘가 얘였고 얘가 m배가 될 테니까 얘가 되고 이거 두 개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면 얘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요 흐름대로 풀어주면 계산 결과가 복잡하지 않게 되게 편하게 구해져요. 이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거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일단 안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근해 공식에 들어가야 되고 근해 공식 들어가는 순간부터 식 자체가 완전히 되게 힘들게 나와버려요. 그지? 그러니까 두근의 차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근의 차 공식 저거 있잖아. 저거는 되게 소중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되게 소중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선에서 기울기 보는 습관. 직선에서 기울기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어요. 직선에서 기울기 보는 습관 정확하게 길러주세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파트에서 할 내용은 딱 하나예요. 얘들아 기억나죠? AN을 통해서 SN을 구하는 거. AN을 통해서 SN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었어? 크게 등차, 등비, n에 대한 3차의 다항식, 그 다음에 이항 분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 때려 넣어서 규칙성 맞게 지우고 해서 계산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은 오로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었어. 그지? SN 빼기 SN-1을 했을 때 결과가 AN이 됩니다. 기억나죠? 맞아요? 근데 N은 2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S1을 구하고 싶으면 A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었지?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어. AN은 SN 빼기 SN-1이고 2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S1이 궁금하면 A1로 대신해서 구해주세요. 요 얘기 했었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그게 그냥 그대로 적용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봐봐. SN을 줬어요. 우리한테. SN을 주고 나서 AN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최고차식이 아니 상수항이 빵이잖아. 무조건 등차 수열일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미분해가지고 2n 더하기 2 해놓고 빼기 1까지 해서 2n 더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 an 바로 구해놓고 답 구해주면 그냥 바로 2가 됩니다.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예요. 얘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괜찮죠? 나머지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SN이 주어져 있으면 항상 어떻게든 무조건 다 AN 구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알았죠? SN 빼기 SN-C로 접근하면 돼요. 식이 이렇게 해서 처음 보는 거야 상관없어. 무조건 다 됩니다. 알았죠? 그거 가지고 접근해보면 아마 풀릴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되게 중요한 합답형 문제. 그러니까 진입판단이죠. 여기 봐봐. 두 수열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봐봐.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개념 쪽으로 가보세요. 넘어가. 어디 갔어? 이거. 다시 극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오케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언제 활용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언제 활용하는 거야? 두 개가 다 뭐 할 때? 수렴할 때. 두 개가 다 수렴할 때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다 그 극한값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나눌 때만 조심해 주세요. 뭘 조심해 주세요? 분모가 0이 되는 거 조심해 주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두 개가 다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두 개가 다 수렴할 때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괜찮아요. 그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진입 판단을 할 때 얘들아. 진입 판단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두 개의 수열,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는 얘가 수렴한다고만 줬지. 얘가 수렴한다고만 줬어. 맞아? 수렴하는 거 몇 개 줬어? 한 개 줬어. 그러면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는 어때? 두 개 모두 발산한다고 줬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수렴한다고 줬고 얘가 수렴한다고 줬지. 두 개 줬지. 0에 수렴한다고 얘가 수렴한다고 했잖아. 수렴하는 거 두 개 줬지? 이때는 뭘 해주는 거야?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간단하게 잘 봐봐. 얘에서 얘를 빼면 bn 되지. 얘에서 얘를 빼면 bn 되지. 맞아? an에서 an 빼기 bn을 빼면 bn이 될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을 여기는 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눠가지고 여기는 이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그럼 얘 빼기 얘를 하면 알파가 되잖아. 그럼 얘는 수렴하면 알파의 수렴하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렴하는 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수렴하는 거 두 개를 발견했을 때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닌 경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다음으로 가보자. 수렴한다 줬죠? 수렴한다 줬어요. 그럼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 그냥 가면 돼. 두 개를 뭐 하고 싶대? 곱하고 싶대. 그럼 여기는 얘랑 곱하면 끝이야. 그럼 0 되는 거 맞아요. 그지? 수렴하는 거 줬어? 안 줬네. 수렴하는 거 줬어? 안 줬어요. 그지? 넘어가. 다시 여기서 수렴한데 여기서는 대소관계다. 그지? 대소관계. 여기는 얘가 등호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는 등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거 두 개 주면 너무 편해. 얘 수렴하는 거 줬죠? 수렴하는 거 하나 줬지. 그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 판단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일단 수렴하는 거 두 개 준 거 먼저 해결해요. 그게 훨씬 쉬워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긍정적이어야 돼.
그지? 근데 진입 판단을 할 때만큼은 한없이 부정적이었으면 좋겠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아닐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2개 주면 그대로 넘어가면 돼.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아닐 거야 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여기는 얘를 바라봐야 돼.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는 얘가 수렴한대요. 얘가 수렴한대요. 그럼 여기는 얘 2개의 수열이 모두 다 수렴하나요? 에 대한 이야기야. 그럴까 아닐까? 일단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뭘 찾는 거냐면 발예라는 걸 찾는 거야. 제가 안 되게 하는 걸 찾는 거야.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발예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AN을 내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보고 얘를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봐봐. 오케이?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일 거야. 그 2개 더하면 무조건 0 되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 다 발산하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한없이 부정적으로 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거 보자. 이번에 2개의 수열이 다 뭐한대? 발산한대요. 발산한대는데 2개가 발산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얘가 발산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야. 얘를 얘라고 보고 얘를 얘라고 봐봐. 그럼 2개 곱해봐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거야. 오케이?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돼. 됐나요? 근데 발리를 못 찾겠다. 찾다 못 찾겠다. 그럼 어떻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돼. 근데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거야. 부정적으로 계속 바라봐. 그렇죠? 됐나요?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다음 거 보자. 수렴하는 거 2개 주는 거는 그냥 하면 되고 무한대 줬어. 잘 봐봐.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무조건 0인가요? 아 이거 당연히 아니지. 부정형이잖아, 그지? 부정형.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누가 더 빨리 커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얘가 빨리 커지면 무한대로 발산, 얘가 빨리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커지는 속도가 비슷해도 무조건 0이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값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 자, 2개 수렴하는 거 몇 개 주면? 2개 주면 수렴하는 거 2개 주면 뭘 해달라?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해달라. 오케이?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 하나랑 A에는 뭐 알파에 수렴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하나를 줬어요. 이런 세트를 줄 때가 되게 많아요. 수렴하는 거 하나랑 발산하는 거 하나. 지금 봐봐. 발산하는 거 하나랑 수렴하는 거 하나 줬지. 다시 발산하는 거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하나랑 수렴하는 거 하나 줬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줬을 때는 봐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형 딱 하나 만들 수 있어. 정형 딱 하나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무한대분의 알파가 뭐가 돼? 무조건 0 될 거야. 맞아?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 가는 거였지. 걔를 분모에 놔버리고요. 수렴하는 거였지. 얘를 AN을 위에다 놔버려. 그러고 나서 얘 극한을 씌워주면 뭐가 됩니다? 항상 0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무조건 0이 됩니다라는 2개 이 식을 하나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다시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걸 분모에 내려요.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를 위에다가 올려요. 그랬을 때 결과가 무조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됐니? 그럼 봐봐. 이거 정리해볼게. 요렇게 나눠보자. 그럼 1-AN분의 뭐가 돼? B의 뉴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얘가 0에 수렴.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AN분의 B는 어디에 수렴하겠니? 당연히 1에 수렴하겠지.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알았지? 다시 딱 종류가 3종류밖에 없어. 그만 여기 수렴하는 거 2개 주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오케이? 발산하는 거 하나랑 수렴하는 거 하나 주면 무한대분의 수렴 해서 0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봐. 발레 찾는 거야. 됐죠?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발리에 드는 거. 발리에 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 근데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있잖아. 디귿 봐봐 여기서. 여기서 디귿 봐봐. 이거 곱하기 이거가 지금 뭐래? 0이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겠네요? 둘 중에 하나는 0에 수렴하겠네. 이거 맞아 보이잖아. 이거 틀려요. 봐봐. 이런 수열도 있어. 1, 0,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수열도 있고요. 0, 1, 0, 1, 0, 1, 0, 1 이렇게 가는 수열도 있어요. 둘 다 뭐 하는 거야? 발산하는 애들이야. 진동하고 있잖아. 진동. 근데 얘네들을 곱해버리잖아? 그럼 다 0 돼. 0, 0, 0, 0, 0 된단 말이야. 곱했을 때 0 된다고 해서 각각 전부 다 수렴.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너희들 심화 문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알았죠? 되게 많이 어렵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충분히 생각해서 풀어보고요. 그리고 안 된 거는 이제 질문으로 하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요거 질문부터 시작해서 앞에 거 포함해서 지금 안 풀어준 문제들 있잖아. 풀어준 문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훅 다시 풀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요. 심화 문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리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알았죠? 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시 잠깐만. 심화 문제가 어디 있지? 시간이 지금 한 9분 정도 남았어. 그래서 조금 몇 개만 더 할게요. 알았죠? 몇 개만 더. 네, 쉬워 보이는 것들은 제외하고요. 좀 어려울 만한 것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좀 힘들 것 같아.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a n k 플러스 1 b n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일단 상황 먼저 보자. 무슨 꼴이니? 무한대군요.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 수렴하고 있어.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되겠어? 무한대가 돼야 되고 분자가 몇 차가 돼야 되겠어? 2차가 돼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럼 선택권은 몇 가지? 얘가 빵이 돼버려. 얘가 빵이 되면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돼버리는 거고 얘가 빵이 아니었으면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택권은 몇 가지밖에 없어? K가 몇이거나 그래 1이거나 또는 K가 2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K가 1인 경우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2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뭐가 돼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었어. A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K가 2였다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A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B가 몇일 수밖에 없겠어? 얘가 4일 수밖에 없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잖아. 마이너스 몇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겠다. 됐나요? 요때 B는 뭐든 상관없겠지? 이런 상황까지 생각해놓고 시작해보자. A가 0이었다는 건 이런 상황을 의미하겠네요. 그때는 B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얼마였어? 2였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거 이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양수였어요. B가 음수인 경우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냥 이런 경우였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치? 그랬을 때 A는 마이너스 6이고 K는 뭐였어? 1이었어요. 두 개 더하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틀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ABK라고 하는 건 ABK는 반드시 0과 적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봐봐. 이 상태에서 얘 양수네. 그치? 얘랑 얘 곱하면 B가 없는. 그치? B가 없네. 그치? B가 여기서는 뭐가 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때리?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일지 모르겠지만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얘가 0과 적거나 같다는 보장은 안 생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만 맞는 그런 보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만 더 해. 하나만. 뭐가 좋을까? 71번 보세요. 봐봐. 우리가 배운 형태를 잘 생각해봐. 일단 제일 먼저 뭘 보라고 했어? 꼴 보라고 했어. 그럼 꼴 보는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얘네들가 한 번에 유리화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최고차이 개수 보라고 했는데 얘는 1이잖아. 얘 1이잖아.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1이지. 11.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하나씩 나눠주면 괜찮겠다. 무슨 말이냐면 루트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 하나랑 루트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 하나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루트 n제곱 더하기 n 11n이니? 11n 마이너스 n 하나랑 이렇게 요 11n을 하나씩 쪼개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괜찮겠네. 그럼 이제 요거는 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11번 다 할까? 아니잖아. 우린 뭘 배운 사람들이야? 시그마 배운 사람들이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 루트 n 제곱 더하기 k n 마이너스 n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긴 얘를 뭘로 보내고 싶어? 무한대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여긴 얘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2분의 k 나올 거예요. 계산해주면. 오케이? 유리화 시켜서 계산해주면 2분의 k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거기 있는 걔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이렇게 더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 어려운 것들 되게 많을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는 반드시 질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수고했어요.